안녕하세요. 디마입니다. 오늘은 벌써 열국지의 15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나라, 노나라의 싸움과 엉뚱한 불똥이 튀어버린 송나라의 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이야기가 많고 다소 복잡하기도 하지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제환공이 즉위한 이후 송나라의 제후자리가 비게 됩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남궁 장만의 반란 때문이었죠. 송민공은 남궁 장만을 조롱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송나라는 새 제후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환공은 이것을 명분으로 삼습니다. 제환공은 모든 나라 제후가 모여서 주나라 천자에게 인사를 올리고 송나라의 새 제후를 추대하는 모임을 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환공 본인은 회맹을 주도함으로써 제후들 사이에서 주도권을 얻으려 한 거였습니다. 춘추시대는 힘보다도 명분이 중요한 시대였기에 제환공이 이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제나라는 회맹을 열 것을 주나라에 보고한 다음 여러 제후들에게 회맹에 참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침내 약속한 날짜가 되었습니다. 제환공은 군사를 대동하지 않고 약속한 장소에 도착합니다. 새로 제후가 된 송환공 어열과 진나라 채나라 제후도 왔습니다. 이들은 제환공이 군사를 거느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여 이렇게 말하죠. 제나라 군우께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더니 그 한결같은 마음이 이런 경제까지 이르렀군요. 제후들은 데려온 군사를 회맹 장소에서 멀리 물립니다. 이렇게 네 나라가 모였지만 모이지 않은 나라가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회맹을 취소하지 않고 진행합니다. 제환공이 맹주가 되어 회맹을 주관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춘추 5패 중 첫 번째 패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제후국 간에도 지위의 높낮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송나라는 공이고 제나라는 후였는데 공이 후보다 높았다고 하네요. 즉 송나라가 제나라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회맹을 제나라가 주도하는 게 송환공은 은근히 불만스러웠습니다. 송환공은 회맹 이후 서둘러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제환공은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맹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에 대한 문책이 먼저였기 때문이죠. 제환공은 먼저 노나라로 쳐들어갑니다. 노나라와 친한 수나라를 공격하는 동시에 문강을 통해 노장공을 압박합니다. 문강을 기억하시나요? 제나라 공녀로 노나라에 시집을 가지만 두 나라의 파란을 일으켰던 문강. 그녀의 아들이 현재 노나라 제후인 노장공입니다. 노장공은 어쩔 수 없이 제나라와 회동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조말이라는 자가 노장공을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대는 제나라에 3번이나 패배했는데 제나라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소? 3번이나 패배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하루아침에 원한을 씻고자 합니다. 어떻게 원한을 씻는다는 것이오? 주상께서 주상의 역할을 하시면 신도 신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장공과 조말은 제환공을 만나러 갑니다. 제환공, 관중, 노장공과 조말, 4사람이 만납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조말이 불쑥 칼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칼로 제환공을 협박하죠.
이전에 제나라가 노나라의 문양 땅을 빼앗은 적이 있는데 그 땅을 돌려주면 회맹에 참석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제환공은 어쩔 수 없이 조말의 요구에 응해야 했습니다. 문양 땅은 다시 노나라의 영지가 되었고 제나라도 노나라를 굴복시키는 데 성공했죠.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제후들도 제환공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송나라 역시 제환공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나라는 명실상부한 강국이 됐습니다. 제환공은 제후들의 회맹을 총 9번이나 주도했다고 하는데요. 번거롭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천하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 당시 강국은 제나라와 남쪽의 초나라, 정장공 이후 강성했던 정나라까지 세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들의 주도권 싸움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